굉장히 주관적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객관적이기도 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주 모순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선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는 차가 크게 두 종인데 하나는 직접 소유를 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시승차나 여러가지 행사 덕에 오랜 기간 탈 수 있었던 차입니다. 이건 이제 주관적인 영역이겠죠. 객관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판매량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세단은 그랜저임이 분명하잖아요. 신형 캠리 가격이 최근에 공개됐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시작 가격이 3,890만원부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랜저랑 가격대가 완전히 겹치는 거잖아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게 가성비인 것처럼 보이는데도 한국에서는 성공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결국 그랜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많은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전제부터 깔고 가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판매량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차는 아니란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판매량이 많으면 좋은 차라는 공식이 성립되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는 토요타 코롤라, 테슬라 모델 Y 이런 차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동의하실 분들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국에서 자국 브랜드 차가 잘 팔리는 건 당연한 현상이란 겁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할 거 없이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면 대부분 성립되는 공식입니다. 이 소리는 뭐다? 잘 팔리는 이유, 마케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기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는 잘 팔리는 이유가 분명 존재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곧 다른 경쟁 브랜드들이 참고해야 하는 데이터고요. 소비자들이 차를 살 때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장 잘 팔리는 게 가장 좋은 차는 아니지만 잘 팔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쯤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주제에서는 항상 논점을 흐리고 분란을 조장하는 댓글이 있고 대부분이 이런 논점이기 때문에 미리 전제를 깔고 가는 거고요. 오늘은 비교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신형 캠리가 한국에서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 결국은 그랜저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넘어가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어쩌다 보니 현행 캠리가 처음 나왔을 때 몇 년 동안 실제로 소유하면서 타고 다녔었고요. 그랜저는 뭐 소유하지 않아도 탈 기회가 너무 많았습니다. 촬영을 하거나 시승차가 나오거나 심지어 세대별로 모든 그랜저를 타보기도 했기 때문에 데이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1세대 각 그랜저는 실제로 소유하고 있기도 하니 말 다 했죠 뭐. 이건 반대로 말하면 토요타 코리아가 한국에서 정말 판매량을 끌어올리고 싶다면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소비자들한테 좋은 선택지를 제공하라는 쓴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형 캠리가 공개됐습니다. 최근에 북미에서도 가격이 공개됐는데 가격만 보면 굉장히 혹할만 합니다. 시작 가격이 3,890만원이라고 하는데 야, 이것만 보면 너무 가성비 아닌가요? 그랜저가 아니라 소나타랑도 가격이 겹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전 모델 대비 270만원 정도가 오른 건데 사실상 오른 게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전에는 순수 내연기관 모델이 있었는데 신형은 하이브리드 모델만 판매되거든요. 하이브리드 모델 기준으로 하면 이전 모델 대비 60만원 정도가 저렴해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작 가격이라는 건 우리한테는 그리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형 에리 트림 가격이 이렇다는 거고요. 이 차는 16인치 휠에 직물 시트를 장착하거든요. 즉 우리 소비자들이 거의 구매를 안 하는 트림이란 거잖아요. 우리가 봐야 할 건 중상위 트림부터인데 SE 트림은 기존보다 40만원이 오른 4,210만원, 국내 도입 가능성이 가장 큰 상위 트림인 XLE는 4,580만원부터 시작입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가격 범위가 4,266만원부터 5,620만원이니까 가격대가 딱 겹치는 거죠. 최상위 트림인 XSE는 4,750만원부터 시작인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19인치 휠에 파노라마 선루프, JBL 스피커 9개, 10인치 헤드업 디스플레이, 통풍 시트 이런 게 적용되고요. 풀옵션 사양으로 가면 그랜저보다 훨씬 비싼 6,140만원까지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신형이 현행 모델보다 좋아진 건 분명합니다. 디자인은 최근에 프리우스를 통해 호평을 받은 새로운 패밀리 룩을 적용받았고 다소 올드해 보였던 실내도 12.3인치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4,500만원대인 XLE가 국내 가격도 비슷하게 측정된다면 승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 현행 캠리 포지션이 소나타랑 그랜저 사이 정도 된다는 걸 감안하면 그리 나쁜 가격은 아니고 애초에 캠리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랜저랑 비교를 같이 하지 소나타랑 비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우선 이 가격대로 들어오는 건 오케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성공한다? 토요타가 예전처럼 판매량 3위권을 회복한다? 이건 어렵다고 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걸 피해야 한국에서 판매량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겠죠. 이 얘기를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토요타 코리아가 한국 판매량을 올리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인데, 일단 최근까지 보여준 걸 보면 성공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요타 코리아의 알 수 없는 가격과 옵션 책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만약 진짜로 한국 판매량을 올리고 싶은데 이런 가격과 옵션 구성으로 나왔다, 그럼 저는 담당 직원을 교체해야 한다고 보고요. 만약 그게 아니고 한국에서 열심히 팔려는 것처럼 보여야 하지만 판매량은 많이 안 나와도 되는 상황이라면 그대로 가거나 말거나 상관없습니다. 최근에 나온 토요타 차들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 팔릴 차는 가성비로, 잘 팔릴 차는 이상하게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옵션표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량이 잘 나올 만한 차는 단연 크라운과 시에나일 겁니다. 그런데 얘네 둘 다 옵션이 이상합니다. 시에나가 잘 팔릴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격을 지금보다 내리고 하이브리드 4륜구동 모델에 한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옵션을 넣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 반대입니다. 카니발과 차별화를 둘 수 있는 4륜구동 모델,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디자인이 훨씬 보기 좋은 20인치 휠과 타이어, 뒷좌석 모니터가 포함되어 있는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 이런 게 전륜구동 모델에만 들어갑니다. 4륜구동 모델과의 가격 차이는 고작 10만원입니다. 애초에 가격대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것도 문제지만 옵션 구성부터도 주력 모델에 제대로 배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크라운은 더합니다. 고성능 2.4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일반 2.5 하이브리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력 모델은 2.5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가격은 5,800만원 정도 합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옵션만 괜찮아도 수요를 꽤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고성능 모델은 6,6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제네시스나 독일차로 넘어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크라운은 시에나보다도 더 이해가 안 되는 옵션 구성입니다. 패들 시프트, 이지 액세스, 메모리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JBL 프리미엄 스피커, 이런 게 모두 고성능 모델에만 들어갑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실내 색상은 또 기본 모델에서만 선택 가능하고요. 고성능 모델은 블랙 인테리어 단일 구성입니다. 기본 모델도 저렴한 편은 아니잖아요. 5,800만원이 넘는 차고 이런 차에 메모리 시트나 헤드업 디스플레이, JBL 스피커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격대와 이 정도급 차를 타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옵션들을 6,600만원이 넘는 고성능 모델에만 넣었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방금 본 두 차종은 한국에서 잘 팔릴 만한 차종인데 옵션 구성은 그렇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판매량이 비교적 적을 수밖에 없는 GR86은 가격과 옵션 구성이 꽤 괜찮습니다. 역대급 가성비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인데요. 스탠다드와 프리미엄 두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스탠다드 모델 가격은 4,170만원, 프리미엄 모델은 4,770만원입니다. 가격 차이가 꽤 나는데 옵션 차이는 스피커 2개, 휠이 17인치냐 18인치냐, 실내 시트가 직물이냐 천연 가죽이냐, 사각지대 경고와 스티어링 연동형 헤드램프가 있냐 없냐 정도 차이입니다. 경량 스포츠카잖아요. 사각지대 모니터랑 스티어링 연동형 헤드램프, 이런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4,170만원이면 이런 차를 찾는 사람들은 아반떼 N하고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팔리는 차들은 옵션이 이상하고 안 팔리는 차들은 오히려 가성비로 나와버리는 이상한 상태란 겁니다. 현행 캠리도 이상했습니다. 처음 출시가 됐을 때 해외 모델에는 있는 안개등이나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통풍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파노라마 썬루프랑 JBL 스피커는 넣어줬고요. 그래서 이 당시 차주들이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하고 통풍 시트를 싸제로 튜닝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신형 캠리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급등하고 있고 아리급인 신형 프리우스 가격이 3,990만원부터 4,370만원, 크라운 가격은 5,800만원부터입니다. 즉 못해도 4,500만원 이상, 중간 트림은 거의 5천만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격은 어찌어찌해서 4,500만원 내외로 주력 모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들여다보면 꼭 필요한 옵션을 빼거나 안 팔릴 트림에 필요한 옵션을 몰빵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최근에 출시된 차들을 보면 매우 높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다 보니 차종마다 경쟁 상대를 누구로 하고 싶은 건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내가 굳이 이걸 왜 사야 하지? 그냥 이 돈이면 이걸 사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가격과 구성이란 거죠. 예컨대 크라운 기본 모델로 가자니 내가 옵션을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 그랜저가 눈에 밟히고요. 옵션 때문에 6,600만원이 넘는 크라운으로 가자니 차라리 할인을 받고 5 시리즈를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건 판매량이 증명해주죠. 신형 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크라운이나 시에나 그리고 현행 캠리의 전리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소비자들은 500만원을 아끼거나 더해서 그랜저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와 연결되는데요. 캠리를 사야 하는 이유가 더 이상 안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그랜저가 많이 팔리는 이유가 뭔가요? 물론 주 소비자들 연령층한테 그 시절 그랜저라는 이름값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도 있겠지만 이 급에서 이 정도 가격대로 살 수 있는 차가 몇 없고 그걸 알기 때문에 현대차도 그랜저를 유독 신경 쓰는 거란 말이죠. 캠리가 한창 수입차로서 잘 나갈 때는 캠리만의 장점이 명확했습니다. 내구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부드러운 승차감과 정숙성, 그럼에도 다른 수입차들보다 가성비였던 점이 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게 없어졌습니다. 내구성과 승차감은 현행 모델도 여전히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7만 킬로미터 이상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탔었습니다. 한마디로 차를 진짜 막 굴린 수준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 기계적인 말썽이 전혀 없었고 엔진 오일이나 타이어 같은 소모품들만 교체했을 뿐입니다. 승차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현대기아차가 많이 배워야 할 세팅이라고 봅니다. 특히 그랜저 같은
큰 차들은 요철을 지나고 나서도 차가 어떻게 이걸 흡수하고 처리해서 타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정말 많은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랜저가 승차감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현행 캠리는 옵션이 좋은 것도 아니고 디자인이 말도 안 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내가 고급스러운 것도 아니고 정숙성도 예전만 못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신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행 모델은 풍절음도 심하고 이건 오히려 그랜저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돈을 주고 캠리를 사야 하나 토요타 차를 사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상품성과 가격으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거죠. 토요타가 한국 판매량을 신경을 안 쓴다면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매운동 이후로 판매량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소리가 많이 나왔고 한국에서 잘 팔릴 만한 차들이 충분히 많은데 기이한 가격과 옵션 책정으로 소비자들 발길을 끊고 있습니다. 어쩌면 경쟁 상대가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예컨대 폭스바겐이나 혼다 같은 다른 대중 수입 브랜드가 3위권 경쟁을 치열하게 한다면 토요타도 여기서 경쟁을 하려고 노력할 텐데 작년 판매량을 봐도 한국 수입차 시장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장악을 했습니다. 토요타보다 렉서스나 포르쉐 판매량이 훨씬 많았습니다. 마케팅적으로는 현대기아차를 한국에서 잡아보겠다. 실제 상품성과 가격, 판매량 같은 건 폭스바겐이나 혼다 같은 브랜드랑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이렇다 할 경쟁 상대가 한국에서 없다는 것도 문제라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건 당연히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국산차 시장은 그나마 KGM이나 르노가 상승세를 노리고 있는데 수입차 브랜드는 벤츠나 BM 말고는 이렇다 할 브랜드가 없습니다. 포르쉐는 거의 하이엔드에 속하기 때문에 논외로 치면 벤츠랑 BM만 상위권에서 너무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대중 브랜드 수입차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야 국산차 브랜드들도 긴장하고 상품을 만드는 거라서 이걸 마냥 좋게 볼 수는 없다고 보고요. 토요타가 됐든 폭스바겐이 됐든 역설적으로 비어있는 한국 수입차 시장을 잘 공략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